어제 가져온 향나무입니다. 개작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묵은 껍질 같은 것도 벗겨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씨앗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 특유의 붉은색 계열의 그런 숲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모양도 잡을 건데 일단 지금은 여기 유황화합제를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리 부분에. 이게 유황화합제라는 거죠? 원액이에요. 원액이 있고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여기에 물을 좀 더 타서, 네. 사실 이게 살충제거든요. 물을 타서 이제 가수원에서 보면은 네. 사과나무 심어놓은 데 보면 네. 농약 칠 때 보면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 약이에요. 농약이에요, 농약. 살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살충. 썩지 말라고? 살충? 네. 그럼 이걸 바르면 벌레도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썩지도 않고, 이제 부식도 방지하고. 락스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락스도 이렇게 소독해주면서 하얗게 만들어주잖아요, 빨래를. 그럼 표백제 아닌가? 이거를 이제 한번 바르고. 한번 바르고 충분히 마르면 색깔이 네. 살짝 돌아와요. 네. 흰색으로. 그때 한 번 더 바르고. 그래서 총 3번 정도는 발라줘야 이 유황합제가 나무 이 속까지 스며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안쪽에 있는 벌레들도 박멸을 하고, 네. 안쪽까지 스며들어서 이제 방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르실 때 뭐 저야 귀찮아서 그냥 바르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요? 안경을 꼭 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네. 왜요? 너무 보채서요. 네? 너무 보채서. 보채서? 네. 빨리 유황합제를 발라줘야 된다고. 너무 빨리 보채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것보다 이게 아무래도 농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안전장구를 꼭 하시는 게 좋고, 그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경을 안 꼈을 때 눈에 튈 수도 있어. 이런 데 바르다 보면 눈에 튀잖아요. 네. 진짜 극한의 극한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통을.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근데 그거야. 빠른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아니 설마 튀겠어 하는 그건 아니란. 튀는 것보다 빨리 피하면 되죠, 뭐. 해보실래요? 아니, 이게 노란색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마르면 점점 이제 회색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개미 있잖아요. 다른 거 보면 엄청 막 하얗게 막 돼 있던데. 개미한테 이렇게 발라주면 개미가 죽어요. 엄청 독한 거예요, 이게. 다시 걸어가고 있긴 해요, 개미가. 곧 죽을 거예요. 마이 갓. 여기 보면 색깔이 살짝 나오죠? 회색으로 나왔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바른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발라주는 게 아니고, 보면 네. 구석구석 안 발라줬잖아요. 이런 데를 안 단 나중에, 데는 색깔이 안 나중에 또 변했구나.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발라가지고는 이게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사리 부분에만 하는 거죠? 네, 사리만. 그래도 껍질이 벗겨내니까 빨갛게 색깔이 많이 나왔네요, 확실히. 이게 향나무의 매력이죠. 그쵸. 붉은색 피가 나와서 그 산자리와 죽은 자리에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게 향나무의 매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근데 향나무는 그래도 이런 사리의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가치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향나무 개작하면 네. 순서를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피 청소 먼저 하고요. 피 청소하고. 피 청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사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드는 개작을 하죠. 열매는 왜 따요? 열매 같은 경우에 일단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열매가 네. 영양분을 되게 많이 뺏어가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옮긴 지도 얼마 안 된 나무고, 그 다음에 오늘 피 청소하면서 또 개작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좀 많이 힘에 붙이겠죠. 그리고 열매를 봤을 때 관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필요 없는 걸 굳이 달아놓고
나무한테 무리를 에너지만 뺏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정리 잘하시네요. 네. 근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네.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건데. 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 나무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만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끝이 없어요. 이 중간부터 이렇게 잡아서 일단 오시는 거예요? 얘는 제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애예요. 이제 장가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녀석을 휘려면은 철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줄을 걸어가지고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붕대 감아갖고 붕대를 감아서 거의 애를 혹사를 시켜가지고 휘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거 철사만 잡아도 모양이 얼추 나오겠네. 네네. 이렇게 겹치지 않게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펼쳐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철사거리가 네.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모양을 이쁘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사거리의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얘네가 균일하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햇빛이랑 바람이랑 네. 이런 것들요? 균일하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되고, 그 후에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하고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얘가 좀, 이 나무가 네. 거기서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기 안에 잎이 없고 이제 끝까지 나와버리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밀어넣기가 안 되는데, 밀어넣기를 안 하더라도 건강해서 나중에 혹은 뭐 이런 데서 순이 튀어나올 수 있게 건강하게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순이? 근데 보통 이제 너무 늙은 나무는 네. 순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위에서 햇빛이 비쳤을 때 겹치는 게 없잖아요. 네. 서로 가려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하나의 단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좀 기니까 이렇게 자르시던데, 위에 거를. 그건 이제 미관상. 미간상. 네. 그리고 위에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네. 얘네가 생각보다 이게 이파리가 많이 나와요. 위에가 덮어버리면 밑에 애들이 힘을 못 받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를 먼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얘는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쳐지지 말라고? 연결해 놓은 거.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는 이 가지가 너무 위로 솟아 있으니까 내렸구나. 내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텅 비잖아요.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좀 당겨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이제 모양을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다 걸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양이 딱 얘가 철사를 언제 풀어요? 철사 푸는 거는 사실 이제 목주님이 네. 얼마나 관리를 잘 했냐에 따라서 푸는 시기가 달라져요. 그래요? 이게 나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무가 빨리 크면 그만큼 빨리 굳어요.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늦게 크면 철사를 풀어도 축 처져요. 그러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목주님의 몫입니다. 몰랐어요. 나무의 상태에 따라 다르구나. 네. 훨씬 이게 올라가니까 네. 좀 처졌던 게 모양이 좀 더 잘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지금 이쪽은 이파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곳이라 이파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시원하게 안쪽에 있는 목대를 보고 네. 가지도 보고 이파리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다 네. 만들어 놓고 나서 네.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도 이제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저기. 네, 이제 좀 많이 마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쪽에 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유황합제를 발라놓긴 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게 좀 긁어낼 거 긁어내고. 네. 오늘은 2일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데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잘 되는 거겠죠? 가지가 안쪽에서부터 가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가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이쪽에 비해서 너무 멀리 달아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얘를 최대한 당겨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아까 여기 제가 가지 2개를 날렸는데 네. 얘네 둘을 날린 이유가
너무 두꺼운 가지가 길게 나왔어요. 네.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철사를 걸어서 구부려서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큰 무리가 되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붕대를 감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사실 철사로도 집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무 수세가 그걸 버텨줄지 네.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네. 차라리 밥을 좀 덜어내고 이제 길게 나온 애들을 덜어내고 네. 조금 더 가는 가지로 분산시켜서 채워 넣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드렸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밥이 좀 빠질 수가 있다. 빠질 수가 있다? 네. 뭐가요? 그러니까 풍성해 보이는 맛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머리숱을 너무 쳐버렸다. 네, 이제 스포츠가 된 거죠. 멋을 잘내야겠네요, 그러면. 네, 리프컷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스포츠 하는 거죠. 그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가지 자체가 조금 메말라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고곡을 주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곡들 그래서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정도로 네. 곡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해서 곡을 넣는 것도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네. 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밀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 얘가 말라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물을 줄 때 약간 이런 줄기나 잎에 분사해주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나서 네. 엽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엽수를 자주 해주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작업을 하고 나서 네. 하루에 많게는 5번 네. 그리고 뭐 5번? 네, 적게는 3번 하루 종일 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엽수라는 게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파리가 말라있는 거를 계속 적셔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말랐다 싶으면 적셔주고 말랐다 싶으면 적셔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분이 네. 이제 증발되는 거를 조금 막는다기보다는 우리 미스트, 피부에 미스트 그렇죠. 뿌려주듯이. 네. 보습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파리가 마르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엽수를 자주 해주면 네.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해요. 대신에 평소에도요? 네, 평소에도 건강한 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엽수를 자주 하면 네. 벌레가 좀 많이 껴요. 네. 살기 좋겠다, 벌레들이. 이제 우거지다 보니까 또 습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늘이 지다 보니까 벌레들이 좀 자주 끼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엽수를 할 때는 약도 잘 쳐야 되고 그리고 거름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네. 거름 많이 주는 것보다 하루에 엽수 2번, 3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구나. 네. 근데 엽수를 할 때 네. 그 센 분사로 해도 돼요? 아니면 막 미스트 같은 걸로 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미스트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엽수를 할 때 네. 물을 준다라는 느낌보다 네. 물이 흘러내려간다라는 느낌보다 네. 물방울이 맺힌다라는 느낌으로 써야 돼요. 네. 그래야 얘가 오래 간직해요, 물을. 이제 뭐 센 물로 막 이렇게 해도 네. 자주만 해주면 상관없어요. 그만큼 물을 보관할 수 있으면.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엽수 하루에 5번, 6번 하려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엽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이게 가는 분사로 하면 네네. 좋겠네요. 이 녀석을 당겼어요, 제가. 네네.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처진 가지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데 네. 워낙 안쪽에 받쳐주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네. 얘를 좀 당겨준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여기를 채우신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를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채울 거겠죠? 요 녀석들도 같이 써가지고 네. 위에 단을 만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위에랑 네. 위에 머리 쪽이랑 여기랑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요. 네, 일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구름도 약간 끼고 나무한테도 좋죠, 이러면. 이런 날 작업하는 게 좋아요. 좀 약간 공중습도가 많은 날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마르는 게 적기 때문에 네. 훨씬 안착이 잘 됩니다. 비 오는 날은요? 비 오는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작업하는 거예요? 네, 비 오는 날 작업하는 거. 근데 이제 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다리를 탄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그 발판을 짜고 한다거나 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맞아. 나무 작업할 때는 제가 볼 때 비 오는 날만큼 좋은 날이 없어요. 근데 비가 이제 뭐 너무 많이 온 날 말고 좀 보슬보슬 오는 날 그때만큼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철사 그럼 그게 지장이 안 가요? 안 불편한가요? 불편하겠죠, 당연히. 물도 이제 계속 묻을 거고 손도 미끄러울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나무에 이제 때도 많이 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안에 죽은 가지들 네네. 뭐 이런 것들 막 다 엉켜버리겠다. 사람한테 이거 오거든요. 그거 묻었을 때 기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고. 근데 나무 기준에서는 그래도 비 오는 게 더 좋다. 예, 저는 씻으면 되지만 나무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나무가 좋은 시간을 좀 택하는 편이에요.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작업 일부만 하셨는데도 목대가 훨씬 그 전보다 더 잘 보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목대나 이런 게 축 처져가지고 가려졌었는데.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무성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죽은 가지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었기 때문에 안쪽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요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네. 이제 나무를 하시는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나무를 감상을 할 때 목대가 보이고 가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보이고 하나의 봉이 보이고 나무 전체가 보이고 이런 네.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어디든 다 볼 수 있게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게 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간단하게 그 심는 높이만 하더라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나무를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또 나무가 달라지고,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네. 얼만큼 잘 표현해내는가, 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을 할 때 네. 그 목주님이 얼만큼 만족을 하는가. 그게 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나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목주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잘못 만든 거예요. 원래 디자인하거나 디자이너들도 다 그게 네. 아무리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도 그렇죠. 광고주가 싫다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일 못 하잖아요. 맞아. 네,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고집이라든지 네. 아집을 가지고 나무를 만든다기보다는 좀 유연한 생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집을 부려서 자기 이제 만족만. 거장이 되든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든지 네. 그거는 이제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무를 만들 때는 좀 고집을 부려요. 제 나무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더 다음을 생각하고 나무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의뢰를 했을 때는 네. 최대한 이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번 목주님은 뭐 크게 뭘 해달라 이런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목주님들이 가장 어려워요. 뭘 원하는 게 없어요. 맞아. 네, 원하는 건 없는데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네. 맞춰서 작업을 하다가 맞아. 이제 뭐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상의해 가면서 네. 이건 이래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원하는 거 없이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미용실에 가서 똑같잖아요. 남자분들 네. 특히. 미용사분이 머리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쁘게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컴플레인이 크게 걸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만족할 수도 있고, 좀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사 감는 거 이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수행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두껍고 얘는 얇아요? 철사가? 두꺼운 거는 더 두꺼운 가지를 교정하기 위함이고, 지금 보면은 이쪽은 두꺼운데 여기는 얇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는 두꺼운 게 2개 들어갔고 여기는 두꺼운 거랑 얇은 게 들어갔구나. 네. 보면 여기는 이쪽은 개작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쪽은 개작을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잎들이 이제 무겁기도 하고 해서 이제 축 처져 있는데, 이쪽은 좀 더 자리를 잡아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잘 구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다르죠. 아까 강사님께서 말하셨던 이제 잎에 물을 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무가 건강하려면 잎에도 물을 주고 이렇게 수분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이쪽만 작업이 됐었는데 지금 위쪽까지 작업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이분은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 이 옆부분까지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